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 대응 방식인데, 예. 저는 결론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냐. 뭐 참,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탄소가 문제니까 탄소를 줄입시다. 우리 낭비가 심하니까 좀 절약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좀 그나마 편안하죠. 예, 자동차 뭐 요일제를 해서 좀 줄이자든지 그런 이야기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체제, 그리고 무한한 욕망, 어떤 편리주의, 간편주의, 쾌락주의를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근원적으로 성찰하는 탈자본을 바탕으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잘 사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까지도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런 철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저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넘어서서 생태민주주의라는 방향이 우리들의 철학적인 방향이 아닌가라고 요약을 해봅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비된 자본이 아니라, 약간 좀 제가 트릭을 부려본 건데, 사실 원래는 자본이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물자 내지는 자본, 돈이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본이 되는 자본주의를 근본으로 하되, 그럼 딱 돌려서 말하면 민주주의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인간이 중심이 되더라도 그게 인간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공존하는 걸로 가자. 그래서 생태민주주의 이 개념이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결론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큰 차원에서는 우리 개인적인 사소한,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넓혀 나가고, 우리 햇빛 발전소라든지 지역 공동체라든지 유기농 운동이라든지 또 뭐 생태 시민 학교라든지 등등,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도 생태 전환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사회 경제 구조가 탈자본으로 가기 위해서 이 가치 증식 운동이나 물신주의나 우리들이 태어나서 교육받고 취업하고 때때로 간간히 투표를 하는데 더 많이 성장하자는 사람에게 표를 주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좀 이제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의식을 갖추면서 개별적인 실천을 하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탈자본이 필요하냐면, 자본주의 구조,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고 이 모든 분리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개인이 분리되고,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고, 생산수단 노동력이 분리되고. 예를 들면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인간관계가 친밀하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이런 정신적 차원보다는 명함 속에서 지위가 어떻게 되고, 재산이 얼마나 불어나고, 뭐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고, 권력이 얼마나 세고, 이런 쪽으로 자꾸 달려가는 거죠. 뭐 심지어는 막 육체를 뜯어 고쳐 가지고 탤런트처럼 만들고, 모 영부인처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공동체와 개인의 분리가 될수록 자본에 유리하죠. 예를 들면 한 마을에 공중전화 하나를 걸고 마을이 공동 사용하는 것보다 집집마다 전화기 한 대씩 있는 게 낫고, 또 집집마다 전화기 한 대를 공유하는 것보다 온 식구가 각자 한 대씩 전화기를 가질 때 자본주의는 발전하는 거죠. 자꾸 개인 쪽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존재가 개인이라는 인디비듀얼이라는 말 자체가 인디바이드잖아요. 디바이드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존재로 물론 토막 살인 사건도 있긴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합법적인 경우에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존재가 개인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개별적으로 상품을 팔아먹고 또 하나로도 만족 못하게 유행과 광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상품을 바꾸어 나가도록 만드는 과정이야말로 야만적인 세상을 만들어 문명 자체가 야만의 문명이 되어버린 거죠. 자본주의 문명이 자연과 인간의 정신을 파괴했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남녀가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고 위해주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끊임없이 차별하고 경쟁시키고 그러는 과정들 역시 이 자본주의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경제위기, 사회위기, 생태위기로 나타나고 있고 기후위기는 생태위기의 일부인데 그 이전에도 우리는 사회위기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공부 못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인류대학 못 가면 낙오자가 된다. 이거 자체가 이미 사회위기인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소중한 아이들이 생명체 내지 인격체로서 죽을 때까지 존중받고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사회적 삶의 위기가 이미 구조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거죠. 공부와 취업을 못하면 살아가기 힘든 거. 그럼 경제위기는 자본 자체가 아까 가만히 보면요, 자본주의는 인간관계를 사물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질적인 거를 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추구하는데 만족이 없이 무한대를 추구합니다. 요 세 가지만 딱 정리하더라도 자본주의는 우리가 조건 없이 추종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예. 친밀하고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 사람이 인정을 나누면서 물질적으로 좀 가난하더라도 서로 돕고 살 수 있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물질적으로 조금씩 향상하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관계를 희생시키면서 물질적인 생산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파탄이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바로 연동된 게 질적인 차원을 양으로만, 그래서 돈, 숫자, 개수. 어린 왕자라는 책에도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모든 걸 숫자로 표현하고 그 숫자가 많아지고 늘어날수록 좋아하는 그 시스템. 그래 되다 보니까 어떤 삶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내 경험과 서사와 스토리, 또 희로애락 속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애환, 그 애환과 슬픔을 이겨내는 그 고난 극복의 과정에서 감동,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돈, 얼마짜리 명품을 샀느냐, 금거북이를 몇 개 줬느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높은 지위를 획득했느냐, 그런 게 중요해진 세상이 되었고요. 모 대통령 부부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는 시기를 경험했죠. 네. 웃으라고 했는데 별로 웃기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양을 추구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불만족, 영원한 불만족에 되어서 어찌 보면 자가당착적인 독일 속담에도 있고 베르톨트 브레히트 시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부지런히 자르고 있다. 예. 그럼 자기가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퉁 떨어지는데 옆 사람이 툭 떨어져서 죽는 거를 보고 아이고 안 됐네 하고 또 자기 나무를 또 자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왼쪽의 나라들은 오른쪽의 나라들이 이제 온실가스 배출 상위권 국가이거든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노스라 그러고 이거는 글로벌 사우스라 그러죠. 좀 잘 사는 선진국이죠. 물론 저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이제 좀 예외입니다만,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호주는 어찌 보면 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지가 많이 방출하고 지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저런 그 유럽 또는 미국, 북미, 시베리아, 중국 이런 데는 오히려 많이 만들어내고 피해는 덜 보고 있는. 근데 부분적으로 중국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글로벌 정의 차원에서도 문제의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9.27 기후정의 행진이라고 정의가 들어가는 이유가 세계적으로는 이 그림에 해당하고, 각 나라 사회에서는 또는 세계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한 50%가 그 상위 10% 부유층이 한 50%의 책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 80대 20 사회, 20대 80 사회 내지는 10대 90 사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상위 10%는 그 온실가스만 보더라도 90%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 해법을 이제 우리가 추구할 적에도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많이 내어서 이 돈과 기술을 가지고 또 후진국들이 생존의 위기에 있는 나라들을 도와주면서도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3의 그 적정한 생활 스타일을 만들어내어서 온 지구가 공유하는 형태로 가야 올바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제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피해보는 나라와 혜택만 보는 나라가 따로 존재하는, 또는 계층적으로 피해보는 계층과 혜택 보는 계층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류가 이런 공동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면 좀 더 가진 사람들이 많이 부담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 많이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낼 적에 지금의 경제는 무책임의 경제고 단절의 경제고 획일성의 경제고 등가 교환의 경제라면, 대안적인 경제는 책임성과 순환성과 다양성과 선물의 경제를 확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태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일본의 사이토 고헤이 같은 학자는 탈성장 코뮤니즘, 반다나 시바나 우리나라 많은 여성 학자들도 에코페미니즘을 주장하고 계시고요. 또 일부 학자들은 사회생태주의 또는 생태사회주의 이런 제안도 하고 계신데, 저는 뭐 비교적 비슷비슷한 개념들이다. 다만 공통분모로서 오른쪽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념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현실 정치인가들이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거나, 아니면 이런 대안적인 고민을 진정으로 깊이 있게 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지금의 경제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게 이해관계에 매여 있는 거죠. 개인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벗어나는 것을 상상하자마자 전체 경제가 붕괴되고 끝장이 날 것처럼, 사실은 자본주의가 끝장나더라도 인류는 끝장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인류가 살기 위해서라도 자본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네. 옛날 같으면 잡혀갔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대안 논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다 이야기는 좋은데 좀 눈에 보이게 이야기해보라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가지만 뽑아보면 에콰도르의 생태 헌법, 상가 강가들에도 자연이 파괴될 때 이 자연의 아우성을 대변해서 우리 사람 변호사가 붙어서 자연 자체도 법 인격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생태 헌법이에요. 한두 나라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고 그 첨단 자본주의를 걷는다는 미국 안에서도 일부 주나 일부 시에서 이런 자연의 권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강의 이름으로 재판을 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파괴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강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만 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새만금 마침 오늘 새만금 1심 행정법원에서 그 시민들의 문제 제기, 우리 수락갯벌을 살려야 된다. 수락갯벌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박수를 치면서 앞으로 이것이 2심, 3심까지 승리해서 생태헌법을 만드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로는 72년부터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국민 총행복을 국정지표로 삼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여전히 GNP, GDP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발 이런 이야기를 좀 깊이 새겨들어서 국정지표를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나오면 정말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농 중심의 생태마을 공동체. 사실 우리가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소농 내지 유기농 중심으로 생태마을 공동체가 모든 경제의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중앙 집권형 국가 통치 형태가 아니라 지방 분권형 마을 단위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약 20년 전에 마을 이장 생활을 5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도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국정 운영을 전국 이장연합회가 하면 좋겠다. 예.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장들도 마인드가 어떤가에 따라 다르니까 대부분의 이장들은 별 마인드 없이 그냥 박수치기, 박수부대이니까 의식적으로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셔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정의나 생태 전환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마을 이장이 많이 나와서 그 이장연합체가 전국 국정을 운영하는, 그래서 더 이상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필요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안 됩니까? 네, 탄소중립 도시계획, 탄소중립 마을, 주택. 그래서 뭐 제로 에너지 하우스 뭐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런 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가 아니라 적정 생산에서 적정 순환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생활 스타일도 만드는, 탈자본 진생명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런 구체적인 개념과 구조들이 정책으로, 제도로 나오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요. 중간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 혼자 또는 동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를 하나씩만 말씀해 보실까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나바다 장터에 참여하는 거. 그죠? 예. 샤워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샤워할 때. 소변 누기. 샤워할 때 같이 있는데. 그거 좀 이상한 해법 같습니다. 예. 진짜 물 안 나올 때 제가 경험해 봤는데, 바가지에 물을 받아가지고 손수건이나 수건에 짜가지고 몸을 닦는 거예요. 그래도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물이 잘 나올 때는 이상하게 안 하게 돼. 그러니까 물이 뭐 오늘 저녁부터 안 나온다거나 또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불가피하게 물을 어렵게 얻어와가지고 조금씩 쓸 때는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고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여기 온다고 머리 감고 왔는데 드라이기로 안 말리고 책받침으로 또는 부채로 말리고 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실천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사하면서도 생태 화장실을 이삿짐에 싣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이삿짐 경력 10년에 이런 이삿짐은 처음 봤다. 화장실을 싣고 이사를. 간단합니다. 그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사가지고, 이제 조금 변형을 하는 거예요. 앞에 깔때기를 놓고 오줌 받는 데를 만들어서 오줌만 바깥으로 오줌통에 모이게 하고, 똥 누는 부분에는 완결을 깔아서 똥을 누고 뒤에 문을 만들어서 이제 아예 큰 그릇을 넣고 빼고 이제 거름밭에 갖다 붓고 그렇게 하는 걸로 만들어서 저는 똥오줌을 분리해서 만들어서 물도 절약하고 전기도 절약하고 물도 오염시키지 않고 텃밭에 뿌려주니까 풋고추, 상추, 뭐 들깨 이런 거 김장, 배추까지 자급자족하는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가능한 실천을 하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정의 행진. 저는 뭐 전국에서 서울에 다 모이는 것보다는 각 지역마다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괜히 온실가스 배출하면서 서울까지 굳이 안 와도 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생태헌법, 정의로운 전환, 사회경제구조의 생태전환 이런 마인드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인문학 모임이라든지 기후시민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태민주주의 사회를 꿈꾸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정모 선생님이 찬란한 멸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작년에 이런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은 자연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결국 인간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만 변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할 건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갖추어서 오늘 이 책과 더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후위기 시대 슬기로운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이 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환경단체, 대안교육 이런 데 후원금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도나 높이로 빨리 달려가고 높이 가는 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행복한 관계, 행복한 과정, 그 속에서 하루하루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느끼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